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장영률 선생님과 함께 이 제한 중국 동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는 이 중국의 먹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먹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장 교수님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추웠죠? 예, 그 서울치고는 뭐 드문 추운 날이거든요. 네. 예. 지난 시간에 먼저 방송해드렸던 거 예. 어땠어요? 그 백신, 중국산 백신 관련돼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유튜브 방송 첫 방이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희도 뭐 여기 카톡방에도 그 여러 개 그 그룹이 있고 그것도 중국에서 하는 저기 그 위챗 취인도 한 10여 개 있어요. 네. 그게 다 돌렸더만은 많은 분들이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제한 중국 동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중국에서 있는 분들도 뭐 다시 회답이 왔고, 또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줄은 몰랐다고 정말 저기 좋은 정보고 네. 또 잘 알았다고 그렇게 해요. 네. 글쎄요, 이 백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백신에 관련돼서 또 예.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 전해드렸으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그럽시다. 네. 이런 시간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이 박용철 씨인 것 같아요. 장윤 선생님 동포를 위해서 지성 어린 대화 내용에 감동을 표합니다 하면서 좋은 담화 내용들이 한국이 중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고 동포들이 지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거는 유명순 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했고요. 그리고 장송란 씨. 네, 장영훈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 잘 보았어요. 장송란입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 좀 하세요. 장송란 제가 두 분은 알거든요. 네. 두 분 다 또 저희 친척이기도 그러니까 같은 장씨구나. 그래서. 예, 예, 우리 같은 울진 장씨. 네. 그래가지고 잘 계셨지요? 후회 봐요.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 예, 그래요. 그다음에 로즈 TV님도 장현우 선생님 아시나 봐요. 예.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부 77학번이세요? 누구요? 저 연변학부 77학번인 것 같다고 예,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는데 같은 동급생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전문학부가 아니고 정치학부거든요. 네. 근데 77급에 네. 그 반에 가서 정판용 그때는 그 부총장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게 강의도 들었고 그래서 네. 잘 알아요. 그러시구나. 예. 네, 어쨌든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셔서요. 대표적인 그런 네 분의 응원 댓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제가 요즘 동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어서 예. 답변을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요. 지난해 말에 제 7차 중국에서 전국 인구조사 했었죠. 예, 그래요. 네. 근데 그 인구조사 하면서 약간 호적제도도 변경되는 게 있고, 또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이 중국인 동포, 우리 중국 동포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요. 예, 제가 딱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몇 가지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6차 인구 보편 조사를 할 때, 그때 14억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중국의 분들을 말하면 아이 하나만 낳기 때문에 호적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도 그때는 다 올려줬어요.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것 없이 아주 그 실제적인 숫자를 밝히자고 할 겁니다. 그런다면 네. 그 실사구 시적으로 다시 네. 합격하고 고개 안 내고, 단난 나는
예, 국정 문제에서는 중국에서는 종래로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중국적은 영원히 불허할 겁니다. 아, 불허한다? 예, 네, 이중국적 네. 불허하기 때문에 꼭 외국에 가서 남 모르게 그 국적을 네. 넘기고 또 네.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한국도 포함해서 듣지 않다고 네,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꼭 국적은 분명하게 한국이든 네. 아니 그러면 중국에 그 계속 보내하든지 간에 분명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뭐, 그 정도로 하고, 그거는 좀 더 예. 자세한 좀 내용을 알아봐고, 그것도 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오늘의 주제, 이 먹방. 뭐, 먹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먹방에는 주로 그 음식 낭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정식으로 국가 법령으로 네. 음식 낭비법 이런 법률을 규정했어요. 예, 예. 12월 22일이거든요. 제13기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했어요. 아, 그럼 뭐 잠깐만요. 이게 먹방이라는 게, 예. 저는 먹방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뭐 먹는 거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예. 자랑하고 음식 그 선전하는 그 먹방이 아니라, 예. 여기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남기면은 벌금을 문다.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방지법 이런 예. 내용이군요. 예, 그러니까 먹방님은 역시 그 처음이도 하고 다르거든요. 네. 원래는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네, 많이 네. 남기고 이런 곳이다 이런 방이다 해가지고 아. 먹방이라 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걸 취체한다. 네, 그렇게 네. 하지 말라 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송이다 이런 법이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름은 그냥 먹방이라고 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2020년 12월 22일 예, 그 반식품 낭비법 예, 그래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심의 채택을 했다는 거죠. 예, 그 초안인데요.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정식 법규가 되자면 네. 또 전체 회의에서 채택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네. 24차 회의에서 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초안으로 그냥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주요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법원은 얼마 전에 중국 신랑 재경의 그 신문에 따르게 되면 이 초안에는 주로 식품 낭비를 완전하게 네. 통제하고 공제하자 이런 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장 좋게는 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게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날처럼 많이 음식을 남기고 그대로 버리고 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 네. 그 소비자한테 그 서비스 제공하는 주인 측에서 네. 주동적으로 우리 이 음식점에는 어떤 음식인데 어떻게 어느 만큼 했으면 좋겠다, 몇 분 한다 이런 걸 제기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제 음식을 먹고 예. 남기지 말자. 예, 남기지 말자. 남기게 되면은 그다음에 남기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남긴 부분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 비용만 받는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네.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비용을 받는데 그게가 벌금이라면 벌금이고 아니라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는 벌금적인 그런 인서도 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보니까 그 경향신문에서도 예. 이렇게 지난해 12월 23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중국의 이 법으로 먹방 금지 나선 중국 왜 그러냐?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 먹방을 금지하고 이 지방 정부에 식품은행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낭비 방지법, 그러니까 반식품 낭비법 이거를 이제 만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네. 이건 23일에 나온 보도인데 경향신문에 이미 22일 날에 채택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채택돼서. 그 다음에 그거는 총체적인 소례고 네. 그 다음에 그 지방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방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기본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신문에도 근데 왜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음식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냐 여기에 상당히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국이 1949년도 10월 1일에 설립될 때 네. 중국이 말 그대로 말하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이래서 가난하고 이충얼바에
가난하고 아주 그 못 사는 이런 동아이 병부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세종국이 설립 때서부터 모태동께서는 그때는 주석이거든요. 모태동 주석이가 처음에 창조한 것이가 담호와 랑비,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관료들은 담호를 하는 것하고 국민들은 랑비, 랑식이랑 포함해가지고 랑비를 하는 것이 담호와 랑비는 최대의 범죄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방지를 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고 그 다음에 영내로 많은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런이스웨이텐 인간은 민인스웨이텐 그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데 대해서는 그 나라의 국책으로 생각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요. 실제는 여기에서 그 우리 좀 말하자면 좀 긴데요. 세종국이 초창기에 그래 그뭐 삼반 오반이라 해가지고 역시 담호나 랑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역시 맹탕 랑비를 하는 것도 반대를 하는 이런 운동도 했고 그리고 특히 그 제일 가장 그런 거는 여기에는 또 어느 거하고 갈라놓을 수 없는가 하면 제일 중대한 거는 1960년대 초에 3년 자연재해하고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 3년 자연재해 때 3년 자연재해라고 하면 1960년부터 60년, 61년, 62년까지 3년 동안은 중국에서 특대재해가 들었는데요. 그 자연재해 때 중국에서 4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대단하죠. 4천만이 굶어 죽.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통계하면 4천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천 수백만이 굶어 죽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놓고 말하면 어릴 때인데 저희도 우리 데서 보고 듣던 거 보게 되면 우리 그 동네가 역시 두만강면에 그 산골인데 우리 마을에 노인들이 그때 35세대인데 35세대인데 거기에서 노인들이 한 30-40명이 있었어요. 그 3년 너간에 그 50세 이상 60세 되는 노인들이 한 30-40명이가 몽땅 다 돌아가시고 굶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분이가 3명밖에 안 됐어요. 그 65년도 그때는 이럴 정도로 그 돌아가고 아이들이 죽은 것도 많고 이런 게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시대는 그때는 정말 그 뭐 무시개나 다 잡아먹을 때거든요. 풀뿌리도 먹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도 먹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생각나는데 한 번은 우리 집 앞으로 뭐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얼마 안 돼서 그 여인이 막 미쳤다 하거든요. 보니까 아이를 업고 가메로 미고설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앞에 가서 그 강변이 버들강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가메를 얹어놓고 그 뭐 업고 간 아이를 잡아먹었지. 뭐 그 소리 그 정도로 그렇지. 뭐 그 소리 배고팠던 시절이라는 거죠. 눈을 훌 뜨고 보니까 업은 아이가 없거든. 찾아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래 미쳐버린 그런 일도 있어요. 그 뭐 한국 사회도 뭐 6, 70년대 뭐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다만 우리도 보릿고개 그때도 했어요. 중국도 그렇고 그때 뭐 기근이 들고 많이 그랬고 대단해요. 그때 연변적에서 더 심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가서 거기서 도움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건 그냥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글도 쓰고 책에도 냈는데요. 그래서 3년 자연재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60년대 초 65년도 그때까지 중국에서 그 조선으로 도망간 건너고 암락권 건너서 그 조선에 간 사람들이 한 5만 명 넘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이 그때는 북이거든요. 그 5만 명을 다 그 받아주고 또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또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주국독보분들 만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장경률 선생님 연배에 계신 분들 보면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북한에 그때 어릴 때 갔을 때 북한은 우리를 환대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날에 와서도 이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는 북한은 주로 갔고 중앙수교 후에는 한국에 많이 왔죠. 그랬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물론 그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뭐 한국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아까 모 주석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중시 여기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게 중국에 뭐 90년대 후반, 예, 또 그래요. 그때는 관광을 갔었고, 예, 그래요. 2000년대에는 뭐 연변도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예. 먹는 거 아주 푸짐하게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드시 네.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통이 네. 크거든요. 손님 네. 접대한다면 그러는데, 그 꼭 뭐 음식을 한 접시를 먹을 게라면 그러니까 세 접시 접시를 막 이렇게 예, 쌓아놓고서 쌓아놓고 네. 손님들이 많이 남기고 가면 그게 네. 좋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 먹는 거는 최근에까지도 뭐 10분 1도 먹으나 마나 하고 네. 남은 애는 다 버렸거든요. 개개방 후에 중국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고 또 거짓한다 또 이게 전 중국의 기풍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시진핑 주석께서 접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문제들 제기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안 되겠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또 그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은 거는 물론 국가 통수권자로서 그 전 국민이나 앞으로 생각하는 데 있지만 네. 더욱 중요한 건 자기 본신이 직접 그 당한 역사거든요. 네, 네. 그분 역시 저희들하고 나이 비슷해가지고, 뭐, 50년대, 53년도생이거든요. 네. 그런 것만큼 그분들도 공화국 초창기에 가장 배고프던 시기를 네. 겪었고, 또 이 시기에 시진핑도 그의 아버지가 역시 뭐 후에는 뭐 투쟁도 받고, 뭐 공산당 그 문화혁명 때 박해도 받고 네. 하다 나니까 뭐 못 살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어릴 때 그분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연거 고생하던 이런 게 생각나고 네. 뭐 물론 뭐 어디에 가서 빌어먹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게 나라를 망치고 그 결국은 민족을 망치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특히 다뤄봤던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국 사회에서 음식을 그렇게 막 접시를 쌓아놓고 먹다시피 이런 게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개혁개방 시대 예.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죠? 예, 특히 후에 60년대에도 그러고 70년대 초에도 네. 77년, 76년 그때까지도 대단히 곤란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그때는 과체대라 해가지고 뭐 강냉이 가루를 얼마 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는 푸로 많이 넣고 풀뿌리를 얼마 넣고 이래서 음식을 대체하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뭐 재창하고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개방하면 30년 지난 후에 80년대 초부터 네. 경제건설에 돌아오고 더는 뭐 계급투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 등서평이로서는 그러면서리 점차 그 양식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80년대에 그 기본상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90년대에 와서부터는 좀 풍족하게 됐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점차 낭비가 성장하기 네. 시작했는데, 네. 그럼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점점 그 고도가 형성되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거든요. 이래서, 오늘날이 이른 것이에요. 네. 예. 그 서울경제신문이 또 역시 이 중국의 먹방이 나오자마자 또 예. 이제 보도했던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래요.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아라 하니까 예. 그 한마디에 중국에서 여기 이제 먹방 콘텐츠가 그거죠. 예, 예, 많이 이제 막 먹고 먹는 그런- 하는 그 영상, 예. 그 동영상에 막 찍어 올려. 예. 그것들이 그런 먹방 콘텐츠가 아주 철퇴를 맞았다. 그리고 절대 그런 거 어디에 네. 보이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보니까 관영 이 CCTV 중국 예. TV에 보니까 중국에서 연간 3,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방 콘텐츠 이런 영상들이 다시는 안 조장을 한다 이런 그래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먹방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벌금을 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면을 봐야 되는데 네. 예, 지난 시기에 하던 것처럼 막 먹고 많이 낭비하고 이런 걸 잘 되겠다고 치크쇼든 이런 그 콘텐츠 이런 동영상 이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절에 며칠 후에 안 돼서 시진핑 이야기 나오고 전국인대에서 이걸 그 법으로 채택한 후에는 자치를 감쌌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인도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가 그런다면 식당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서비스 제공하는 식당 주인 측에서 네. 여기서 하는 주요 메뉴가 무엇인데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 남기고 가게 되면 그거는 그거 처리하는 비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진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말 이 먹는 음식 많이 과다하게 먹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보기가 어렵겠네요. 예, 다시는 그런 거, 지난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법률이가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한, 다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음식 낭비를 반대하고 또 절약을 제창하게, 뭐, 직접적 원인은 뭐, 시진핑 주석도 유년 시절에 예. 가난했던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예. 우리 그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는 어떤가요?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는 늘상 중국에서 너무 모범이 돼서 즐거운 즐거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호소 있은 다음에 역시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흥룡강, 려룡, 여기 그다음에 할빈, 심양 이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청도나 그렇지 않으면 저기 그 광주나 신천이나 연해 지역, 북경 상해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도 우리 민족이 우리는 음식점에서는 솔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모두 벽에다가 이런 걸 먹방 전략하다 이런 거로 붙이고 드실 것만큼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 언영 배워 가지고 가서 음식은 가지고 가게끔 다 저기 남은 걸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접시 비우기. 예, 그렇죠. 이게 광판이라니 광판 신동. 판즈라는 거는 접시라는 이야기거든. 광이라는 건 비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판 신동. 그러니까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는 운동. 뭐 이게 이제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남은 음식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데 연변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조선족들은. 근데 여기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 식당들 보면은 초창기에는 정말 상에 많은 걸 차려놓고 많이 남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우리 모국 고국인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한 조선족 동포들이 80만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좋은 전통을 잘 비워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여기 와서 대단히 낭비하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저기 자각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냥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뭐냐면 김치도 내가 먹을 만큼만 떠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조? 한국에서는 자조라고 그러죠. 우리는 셀프 서비스 형식으로 셀프라는 거는 자기들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보편화됐죠. 중국의 조선족들이 이 음식이나 이런 면에서 자각적으로 뭐 전략하고 지키는 것도 여기 한국에 와서 배우고 그걸 가져가서 직접 실천하는 것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국의 동포들이 우리 계례들에게 아주 감사해요. 어쨌든 뭐 중국의 현지에서 이렇게 음식물 먹고 남기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법까지 이제 제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장윤 선생님이 뭐 지금 아주 칼럼을 하나 써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 식량 안보. 아주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지금 이 식량 안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촌에서 그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류는 마땅히 절약과 낭비의 대결에서 초래되는 양식에 대한 우한 의식을 항상 명기해야 된다. 이 우한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걱정을 한다는가요? 그렇죠. 우한. 그게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이미 10년 전에 정년 퇴직할 때 하기 전에 중국에서 있으면서도 제가 칼럼을 여러 번 썼어요. 반드시 그 경작지를 보호해야 되고 양식을 전략해야 된다. 세계는 그 어느 날 저희 또 배를 골 때 이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장이 제기한 데 따르면 아직도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로 계기를 해가지고 세계 양식 안전과 그 영양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른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50년간에서 가장 엄중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건 6억에 달하는
인구는 계속 배로 앓고 있어요. 네. 그 아프리카나 뭐 아메리카나 아시아주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뭐 중국에서 이걸 국책으로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말하는가 하면 중국이 인구가 14억이에요. 네, 이러면 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환경에서 단순히 중국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던 것처럼 막 더블 낭비를 막 저기 너무나 양식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가 세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양식을 지난당에는 자급자족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자괴감 느꼈는데 어제는 자급자족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양식을 싸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기근이 들고 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 양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그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잘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문제를 대두한다고 할 때는 큰 문제지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 것처럼 양식의 역시 안보로 생각하고 중대하게 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이 중국이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2014년도부터 연간 1억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을 해왔다는 거죠. 예, 대단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해죠.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1억 1,510만 톤을 또 예. 곡물을 수입을 했고,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휩쓸면서 이 돼지를 많이 살육했잖아요. 살리겠죠. 그러니까 네. 줄어들지.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잘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방금도 이야기 있었지만은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네. 우선은 지난날 그 인간이 주로 먹던 그 옥수수나 기타 네. 사료들 이런 것을 지금은 돼지나 소, 양, 뭐 이런 젖소 이런 데 먹여 가지고 그것을 다시 뭐 인간에게 뭐 육류를 공급한다거나 네. 뭐 우유를 공급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런데 쓰는 양고기 있고 그 다음에 단 하나는 역시 그 자철의 인간 본신이 뭐 먹는 양식으로 쓰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가 지난날엔 작업했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경작지가 엄청 지난 30년간에 대단하게 줄었어요. 실제는 중국에서 지금 전방 국토가 9,600만 평방킬로미터 따라지만 네. 이 14억 인구로 매개 살고 있는 데서 이 9,600만 평방킬로미터에서 경작지 면적은 7%도 안 돼요. 전 그 중국 때. 그런데 그 7%도 안 되는 이 면적으로 14억 인구로 매기자면 정말 강고하거든요. 그런 것만큼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경작지가 중국에서도 도시화를 하면서 네. 모든 그 경작지에다가 집을 짓고 또 다른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대폭 줄어들었어요. 네. 이러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도 얘기했지만은 맹탕 낭비를 하면서 그 양식을 수입해라는 저기 그 써버리고 그 소멸해버리고 또 단란한 경작지 줄어들고 이런다면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네. 이러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본 국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것은 많은 경우에 아예 되게 되면 전 세계에다가 직접 영향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중국에서 이미 먹는 문제 자체를 해결했다가 할 때는 이거는 전반 세계에 대한 기여다.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양식 공황을 막는 데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게 한 얘기고 새로운 환경에서 역시 또 이걸 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연애 잘 지킨다고 한다면 역시 세계적으로 다시 재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또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다면 결국은 인류에 대한 새로운 기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 먹방 문제, 그러니까 먹고 음식을 남기지 말도록 하는 그런 방지 법안이 이 중국에서 통과됐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량 안보 문제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뭐 중국이 뭐 14억, 15억 인구 한번 먹으면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 안보가 중국 쪽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식량 안보를 잘 굳건하게 지키려면은 결국은 좀 뭔가 농경지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토지 정책. 그렇죠. 근데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 저는 뭐 농촌 보면은 동포들이 정말 식량 안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관련돼서 이 중국의 토지 정책 뭐 좀 바뀌는 게 있나요? 토지 정책의 기본상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계약을 맺은 것을 50년은 불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그 토지를 경영하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혜택이 네. 대단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만큼 여기서 분명하게 할 거는 지금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농촌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절대 버리지 말고 그걸 네. 그냥 경영하고 또 조선족 마을들이 인구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한두 분이 그 마을에 있으면 지킨다가도 역시 우리 민족이 더더는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네.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이 양식 안보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 인류에 관계되는 문제인 것만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현지에 이렇게 농촌,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잘 지키는 게 결국은 나중에 그 큰 자산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가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금 치부하는 분들이 당시에 많아요. 이런 것만큼 하나는 그 본인이 가정이가 또 자기 본신이가 치부를 하고 잘 사는 한 게 토대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조선족들이나 기타 민족과 함께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결국은 애국,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중요한 이런 행동률로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 먹방과 관련돼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제는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김치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 한국의 그 아주 그 유튜버 한지인가요? 아주 김치를 많이 먹는 먹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외교 문제로까지 이게 번지기까지 했는데 결국 뭐 중국 정부에서는 뭐 이 김치 논쟁으로 한중 간에 어떤 감정이 해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무리는 돼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몇 해 전에 중국하고 그 한국에서 마늘 문제하고 뭐 그 김치 문제가 한번 문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중국산 김치를 대량적으로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늘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 김치를 그때는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그가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기업이고 역시 또 중국 조선족들이 하다 나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후에 그게가 동시에 서로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김치 파동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받아보게 되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역시 또 역사를 하나 뭐 음식 문화를 하는 분들이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민족적인 이런 걸 제기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정상적인 이런 마찰이고 무슨 그 갈등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점차 규명됨에 따라 서로 민족끼리 습관을 존중하고 또 그런데 이런 것이가 결코 뭐 무역적인 모순과 갈등이나 민족적인 갈등으로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되겠다. 서로 이게가 보충하고 보완해가지고 김치를 더 잘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포차이를 더 잘하고 이런 그 서로 보완해서 잘하는 이런 계기를 됐으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요리법 등 각각 특색이 있다. 제가 이야기한 그 얘기가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만드는 김치 특성이 있고 또 한국에서 만드는 김치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뭐 인정을 하면서 서로 우호적 교류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 된 것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먹방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나누다 보니까 세 가지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이 식량 전쟁, 또 뭐 음식물 쓰레기와의 어떤 전쟁, 뭐 이런 게 저 차기 문제로 크게 대두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 중국이 여기에 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먹방, 그러니까 그 반식품 낭비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김치 먹방.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또 한국의 이런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런 외교 역사 문제까지도 또 이렇게
번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상호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예. 그 역시 뭐 우리가 이 프로를 만든 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량 안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에 예. 뭐 중국의 농경지 예.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예. 또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식량 문제 단순히 먹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 가정, 우리 말,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관계되는 문제고 또 세계적인 인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네.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리고 또 그런다면 또 우리 말, 네. 우리 지역에서 공동하게 관심 돌려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자. 네, 네. 그런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뭐 음식물 쓰레기 각종 이런 쓰레기 문제 상당히 골칫거리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도 별도 분리수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우리 동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장경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저도 감사드려요. 네, 다음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동포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좋아요,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욱 이렇게 더 신나고 또 재미있고 또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한 좋은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가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